질병은 의사가, 인생은 나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안녕하세요, 닥터 온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2021년 그 큰 명절, 설 연휴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까지 수요일까지 장은 열렸고요. 이번 한 주는 짧지만 다양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넘치는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시장 관련해 갖고는 여러 가지 생각 드는 게 있는데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적인 부분은 일단 이제 현대차하고 애플 관련 이야기가 나왔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마침 또 공교롭게도 자율주행 관련해 갖고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뜨거워지려고 하는 그런 쪽 섹터를 찾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언지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슈가 나오면서 자동차 쪽에 찬물을 한번 끼얹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 악재, 단기적인 악재일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 이런 쪽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회사 이제 기업 가치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건 아니거든요. 좋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 이제 약간 이제 제동이 걸린 것뿐이지,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갖춰져 있는 밸류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요런 이야기 나왔어요. 현대차, 기아차, 애플카 시동 꺼지자 삼성, LG카 옮겨지는 관심, 요런 것도 이제 사실 이제 삼성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 사실 현재까지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하지만 이제 미래차 이제 관련해 갖고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기차도 마찬가지 삼성도 이제 현재 이제 하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인수하면서 그에 따른 전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반도체든 이런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거 가능한 부분이죠.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 우리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하고 삼성 두 개 큰 기업이 이제 다 거의 독식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같은 경우 우리나라 마찬가지 삼성 SK로 인해서 이제 독식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자동차라는 한 큰 산업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로서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테슬라 사장 머스크라는 이분이 비트코인에 1조 6천억 투자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이제 시사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현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사용하는 이제 이제 현물 화폐, 그리고 이건 디지털 화폐.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의 이제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여기를 투자했다는 것은 자산 가치로서의 이제 디지털 화폐도 자기 스스로를 인정한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런 걸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 갖고 이미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아름아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비트코인 지금 현재 투자를 했다가는 작살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또 보면 뜨거운데 보다는 이제 뜨거워질 만한 곳을 찾아서 하는 게 좋겠죠. 그 안에 종목들이 워낙에 많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나온 연준 연설, 저금리 자산 매입 유지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관련해 하고 지금 이번 주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한쪽에서는 반대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황이 정말 좋은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계속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하겠죠. 더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끝이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 보거든요, 부정적인 쪽으로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결정을 못 내리면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 자세 매입 축소했다, 테이퍼링이다, 뭐 그 유동성 이제 흡입한다, 뭐 일단 그 하려고 한다, 뭐 추측성 이런 발언들만 나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인데, 더군다나 이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시장을 움직이는 게 우리 기계가 아닌 사람이죠. 사람들은 심리에 엄청 취약하다는 부분 알고 계시죠? 스스로가 제일 잘 느끼죠.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가 덜 돼 있으면 심리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약할 수밖에 없다. 공부가 어느 정도 잘 돼 있다면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판단해 결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승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나면 본인이 잘해서 수익 난 거고, 손실이 나면 본인이 이제 뭔가 놓친 게 있으니까 손실 난 거고, 수익이 났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기 때문에 수익 난 거니까,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잘 돼 있고 기준과 원칙이 확실한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은 호랑이 굴보다 더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정신 딴 데 한 대 팔고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 말고도 엄청난 게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이 큰 흐름에서 보면 좀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저번 주에 이제 우리 한 주 동안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폭락을 하고 지금 현재 이제 반등 이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눈여겨볼 것은 이 앞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보세요. 크게 뭐 비슷해서 요 최근에 이제 요 이틀 동안 거래량이 월화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들어오는 그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이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흐름에서 이제 흐름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끝이다 하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죠. 뭐 어찌됐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거래량 터졌다, 밑으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물량 뭐 다 털고 이제 세력도 나갔다, 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좋게 보는 사람은 아, 이제 옆으로 횡보했으니까 바닥 잡고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좋게 보는 사람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걸 어디를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방향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대응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현재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우리나라의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보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뭐 많이 빠지면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요 앞전과 상황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받았어요. 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빠지면 받아서 이렇게 끌어당겨주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은 받아주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힘이 강하진 않다. 하지만 이제 요 거래량 상승을 해줄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물량이 이제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이끌었다는 부분이 조금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보면은 외국인들은 보면은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빠지려고 할 때 빠지거나 빠지고 있을 때 빠지는 이렇게 흐름이 나올 때 우리나라로 치면 원화 강세가 있을 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곤 있죠. 근데 요번에 보면은 이렇게 원화 강세가 이렇게 이렇게 횡보할 때라든지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을 때 지금 외국인들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을 잡아주면서 돌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해갖고 엄청나게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 라고는 뭐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체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뿌려져 있는 유동성을 회수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터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급하게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상황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여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만 나와도 시장은 시장이 겁내하는 것은 차라리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겁내하는 건 차라리 이제 안정적인 이런 기조가 나오면 외국인들은 투자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 이건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갑작스러운 급등이 안 나오고 옆으로 횡보해주는 흐름, 일정한 박스를 그리고 횡보해주는 흐름만 나오면 환율
그렇게만 된다면 안정적인 이제 외국인 그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정적인 그 수급이 이제 또 강한 수급이 이제 뒷받침된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자동차 쪽에 이제 뭐 현대차, 애플 이런 그 협의 없다 이런 뉴스들로 해갖고 한번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하고 이제 그 뭐 들어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해도 현대차 찍어보면 되잖아요. 예, 사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습니다. 왜? 현대차의 이제 그 밸류, 그 기업 밸류가 이제 뭐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악재를 통해서 이제 역발상 투자로 이렇게 접근하셔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는 꼭 현대차 말고도 많은 섹터가 있잖아요. 전기차 관련 자동차 말고도 많잖아요. 지금 현재 4차 산업에는 자동차도 있고, 예, 반도체도 있고, 뭐 사물 인터넷, 그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많잖아요. 스마트팜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 갖고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려는 이게 저는 대장, 삼성 SDS 이런 것도 이제 대장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려고 하니까 그런 쪽 관련 종목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여전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그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예, 추세도 이제 다 넘어갔죠. 이렇게 하락 추세 돌파하고, 예, 뭐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이평선들도 그 예, 역별에서 정별로 이제 지금 이제 수렴 정별로 이제 수렴 이후에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 그 자동차 쪽이 너무 핫했으니까 그런 수급들이 이제 슬슬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이제 스크래치가 나면은 사람들은 이제 딴 쪽으로 이제 이목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예. 근데 무조건 이제 보면은 반도체하고 자율주행 이런 건, 반도체는 요번 4차 산업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아직 못 갔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뭐 자율주행에 좀 더 깊이 관여돼 있다, 아니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깊이 관여돼 있다, AI에 깊이 관여돼 있다, 이런 쪽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 상대적으로 못 갔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아랫 오토메이션 뭐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먼저 가는 종목들도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쪽이 이제 지금 이제 슬슬 이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꽃이 튀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한번 이렇게 유추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관심 있게 보라 이거죠. 예, 로버, 휴림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가벼운 종목이고 그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뭐 일단 변화가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지금 사라는 건 아닙니다. 이왕이면 실적 좋은 종목들 하셔야 이번 3월달에 또 상패 시즌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엄한 구설수에 올라갔고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도 가는데 그 더 좋은 종목들은 아직 안 가고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거예요. 뭐 종목이야 많죠. 로보스타 등등등등. 그리고 이제 뭐 AI 관련해 갖고도 여러 종목 많습니다. AI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도 많죠. 그러면 이제 코콤이라든지 코맥스 이런 것들 아직 못 갔죠.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근데 사실상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보면은 못 갔어요. 딴 종목도 다 갈 때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은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뭐 적자 기업은 아니잖아요. 원래도 뭐 적자는 아니잖아. 근데 왜 못 갔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적도 찍어주고 재무도 나쁘지 않은데 왜 못 갔지? 회사에 뭐 문제 있나? 문제 있었으면 작년부터 해갖고 코로나 이런 때 해갖고 뭐 적자를 찍어줬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이렇쿵저렇쿵 스마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람의 이제 스마트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갖고는 좀 조용했다,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괜찮지 않냐 이거예요. 많이 못 갔으니까.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똑같은 비슷한 종목에 있는데 그 움직인 종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 왜 움직였을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런 종목도 왜 움직였을까? 그럼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이렇게 쭈쭈쭈 하고 같이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이 뭐 꼭 사물 인터넷 말고도 다양하게 있었을 경우에는 그런 재료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 주목받았을 때 같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동종 섹터보다는 적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사실상 그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단기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얘가 갖고 있는 재료의 핵심 재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해봤자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고, 아직 지금 현재 뜨거운 이제 뜨거운데 불이 활활 타오른데 뛰들면은 불나방은 죽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꽃이 튀는데 가면은 불나방이 이제 불꽃이 튀는데 가면 죽지는 않아요. 갔다가 이제 활활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 잘만 하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 찾아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도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도 보면은 뭐 사물 인터넷이나 혹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에 연관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는 종목들도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율주행 갈 때도 많이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하는 일을 보면은 자율주행 말고도 이제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찾아보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자동화라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뭐 이런 것도 그 재료로서 이제 추가적인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각받는다면 이런 것들도 더 좋은 종목이 더 좋은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도 i3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방해산업체나 이런 것도 저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 관심 소외돼 있었다면 이제서 이제 부각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종목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못 찾아서 못하는 거고, 만약에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자기가 그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매수를 하고도 불안해서 이제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쪽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누가 수익 냈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나도 거기 뛰어들면 수익 날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작살나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없는 데 가면 괜히 내 혼자서 그 덩그라니 있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소외받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막상 찾아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있잖아요, 공부를 좀 더 해보면 사람들 관심 없는 종목에 들어가서 시간만 잘 보내주면 다들 수익 나요. 근데 그 단순한 논리를 알면서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이제 그 기준을 갖고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단타의 소질이 진짜 이제 뭔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좋은 종목 사서 시간에 투자를 하시면 반드시 아직은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좋은 시장입니다. 그런 시장이니까 한 번 더 자기가 지금 다시 시장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매번 남기면서 저에 대해서 한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이제 저를 각성하기 위한 복귀 매매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략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매매에 필요한 전략을 이제 에 대해서 이제 뭐 특이사항이 특이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이슈나 뉴스를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 매매가 꼭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귀에 들릴 때는 그때 정보는 다 이제 쓰레기입니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벌써 그 정보를 갖고 이미 다 하고 나서 우리한테 던져주는 찌꺼기만 남은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찌꺼기를 받아서라도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수익 찌꺼기에는 먹을 폭이 적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더라고요.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